저 대한민국에서 보면요 자꾸 군대 때 먹었던 생각이 나서 지나가면 계속 사가죽 가요. 이거 사가죽 가서 이거 하나씩 이렇게 떼먹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 세성에 주면요 한 번 이렇게 먹으면 아까우니까 이거 하나씩 떼먹어요. 꽁꽁 씹어 먹는 거죠 하나씩. 저는 2군단 15사단 민경대대 27피 보위부 장교 중위로 근무하다 대한민국 1사단 지피를 기순한 이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기순하려는 군인들을 사전에 색출하고 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먹는 문제를 비롯한 각종 이런 문제로 해서 총기 난사를 할까봐 그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한 번 제가 막았습니다. 그 보이즈돈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전 보이즈돈이 그 저한테 넘겨줬어요 사건을. 근데 그 위험 요소자는 202라는 보위부 용어가 있거든요. 202로 딱 해서 저한테 넘겨줬는데 그 군인이 마지막에 내일은 나간다 딱 되니까 보위사령부에서 내려왔어요. 딱 내려와서 그 군인을 압승해서 간 거죠. 결국 정당에는 이 정보원 놈이 이거 거짓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야 너 대한민국 좋아? 그럼 예 좋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부르고 예예 뺏기 안 했는데 배고프니까 군인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후방 구분대로 그냥 배치되는 걸려서 문제를 꼬맞췄죠. 솔직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보이즈돈인데 여기 넘어오냐? 근데 제가 국경연선에 있는 보이즈돈이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비리 이런 게 많거든요. 대한민국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거 돈 받고 밀수밀매 눈 감아주고 돈 받고 하는데 이 우리가 있던 15사단 민경대대는 순수 군인들 넘어가는 것밖에 단속하는 것밖에 없어. 못 나가게 넘어가고 맞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돈이 어디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람 정신적으로 괴로우니까 그런 돈 문제랑 뭐 그런 거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저 원래 그 출발은 원래 민경대대 지피는 한 장교들 3명이 있거든요. 3명이서 오전 그다음 점심 저녁 이렇게 철책선 순찰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점심시간에 순찰을 딱 하면서 그 정보원 데리고 순찰을 했거든요. 딱 나오면서 소나무 젖은 걸 한번 철책선에 던져봤습니다. 합선 일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 전기 안 들어오네. 그래서 야 들어가. 너 들어가서 밥 먹고 원래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야 너 들어가서 밥 먹고 보이지도 혼자서 여기 순찰하고 제가 들어간다 일라. 여기 딱 가서 제가 넘어가려는 장소를 미리 전에 사전에 받았는데 거기 초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애들 다 앉아있더라고. 야, 너 피곤하니까 무기 다 벗고 자. 지도는 봐주니까. 지도 농지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겠다 해서 넘어와서 딱 넘어와서 한국 초소로 왔는데 이 넘어오는 루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쭉 해서 한국 쪽으로 왔죠. 와보니까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철책선에 국군장병 이 국군장비 여러분 이거 벨을 누르면 안내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벨이가 굉장히 높아요 키가. 근데 제가 키가 160밖에 안 되는데 180 이상 되는 그 높이에다가 이렇게 벨을 설치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벨을 누르려고 하면 적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벨을 못 누르고 거기다 사격을 해버렸습니다. 거의 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총을 한 7발 정도 쐈죠. 그럼 나올 것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지피까지 500m를 달렸어요. 쫙 달려서 가보니까 사람 찜 빠지는 거 있죠. 점심밥도 안 먹고 한 2시간 넘게 달리다 보니까 맹물밖에 안 마셨는데 비무장물이 오염물인데 그거 마시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녹초돼가지고 지피 앞에 오니까 긴장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잤죠. 그냥 탁 누웠는데 1시간 반 동안 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다음 발사기에 가서 흰천 막 흔들어 있는데도 몰라가지고 지피 앞에 가서 총을 한 방 탁 쏜 거예요. 쏘고 그 자리에서 분해해서 버렸죠. 그랬더니 부지피상이 나왔습니다. 부지피상이 하사인데 딱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래서 거기 그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는데 거기서 아 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쪽인데 그래서 저 기순하러 왔다. 그래도 조금 있으라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그 앞에 또 이런 진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고 그래서 문 열어줘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또 거기서 중요한 거 그거예요. 자기 안내 좀 해준 대로 왔다길라고 다시 나가서 좀 이렇게 루트를 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왔는데 발견해서 우리가 대륙 들어왔다. 또 시킨 대로 이렇게 했다가 대한민국 국군이나 신문 할 때 제대로 진술을 해야 이거 앞으로 이런 내용은 바로 잡겠다 해서 실제 말씀드렸고 그 문제가 좀 유사됐죠. 거기 당시에는 그 휴가를 간다고 난리 났는데 후에 1사단 가보니까 사단장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서 사단장이 바뀌었으면 밑에는 아예 초토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싹스러운 거죠. 거기 직선거리는 GOP까지 2200m입니다. GP까지는 한 650m거든요. 직선거리가 우리도. 그런데 넘어오는 게 산이 있으니까 한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직선거리는 그렇게 가까운데도 뭐 쉽지가 않습니다. 걸어오는 게 지뢰도 있죠. 피해야 되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 나가가지고 다시 길 돌아서 우리 초소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또 돌고 보니까 우리 초소예요. 또 눈 떠 보니까 이게 뭐야 보니까 밑에 지뢰열이고 야 그다음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 천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평평한 바닥은 지뢰가 밟으면 무조건 100%거든요. 거기 지뢰가
안 튀었더라고요. 지뢰원이 들어왔는데 안 튀고 다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걸어서는 1시간 뛰어가다 1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화전사 때 공병중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뢰가 어떤 부분에는 매설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는 매설된다. 이거를 화전사 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무 그루터기나 아니면 골짜기 같은데 물 흐르는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부러 거기를 기술 루트를 정한 것도 지뢰가 없을 것이라고 타산하고 거기로 들어왔거든요. 일단 물 있는데 지뢰를 못 묻으니까 그래서 거기로 들어왔고 나무 구덩이 뭐 이런 거 밟고.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북한군 지피에서는 군인들 다 알아요. 대한민국 들어오면 지뢰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도 안 오른대. 왜 안 오르냐?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는데 대한민국은 어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서 오라고 북한군 우리 사람들 오는데 제재를 안 주기 위해서 지뢰도 안 묻고 전기 철책도 안 해놨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놀랐습니다. 아이들도 저 내용을 다 알고 있구나. 지뢰 없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쪽에 뭐 지뢰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냥 막 밟고 왔는데 지뢰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뭐 아주 뭐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그 지오피하고 지피를 단숨에 뛰어넘었거든요. 이 군인이. 근데 이거 60대 어머님도 가능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군인이 뭐냐면 북한군 장병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탈영자 잡으러 왔다.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가능한 일이고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어머님도 가능하고 70대 이모님도 가능해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북한군에서 제일 영양 실조가 많은 게 1, 2, 5군단 GOP 군인들입니다. 이게 GOP. 그만큼 군인들이 물자가 조금 나오면 연대에서 떼가고 뭐 중대에서 떼가고 흰쌀 나오면 옥수수로 바꿔서 먹이고 또 중대보험농사로 해서 밤에 잠을 안 재우고 일 시키고 밤에 나가 근무 서야 되니까 한개 중대 뭐 60명이라면 20명은 허약자리에서 어디 간지 다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군무 나가야 될 때는 다른 중대에서 이렇게 인원을 빌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이 군무를 제대로 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누구 뭐라 하면 귀찮게구나 하도 탈영자가 많고 이런 게 빈번하니까 없으면 몰라도 탈영자가 많으니까 탈영자 잡으러 왔다.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탈영자 잡으러 다니고 그때 당시에 또 공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은 가능했던 거죠. 근데 60대 이모님이 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비 팡팡 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고급 담배 두 가구를 딱 주머니에다 있고 어머님이 딱 와서 여기서 나무 좀 해도 되겠나? 담배 숨면서 그럼 아이고 어머님 어서 하십시오 이런다니까요. 아이들이 그 담배 고급 담배 한 장 해가지고 담배가 없어요. 고급 담배가 피지 못할 그런 담배밖에 못 피우는데 그 한 장하고 그 담배를 주면서 그럼 어머님 뭡니까? 비 쫙 쪄오니까 전기도 안 오르죠? 그럼 그냥 애투 하나 있거든 애투 하나 걸치고 그냥 좀 빼서 그냥 넘어오면 지오피 집에서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완전 가능한 일이죠. 국경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국경이라고 그래야 되네요. 전방인데 전방이 진짜 해이한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군인들이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되겠습니까? 군무가 엉망이죠. 이게. 제가 특이했던 거는 그겁니다. GOP하고 GP를 다 뛰어넘었다는 거. 이게 역대적으로 좀 보기 좀 힘든 사건이거든요. 1970년대에 한 명이 그렇게 민경 GP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GOP하고 GP 뛰어넘고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군인이 제가 사건을 봤을 때 이 군인이 연대 대대 아마에서 좀 소문난 군인이 됐을 거예요. 번개처 번쩍이다 반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군인은 반짝이다 번쩍번쩍하는 군인 됐을 겁니다. 웬만하면 우리 같은 군인들도 GOP 철책을 어떻게 넘어? 전기 있고 지뢰 있는데 감히 엄두도 못 내거든요. 이 엄두를 낸다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사건인데 이 가장 특이했던 점이라고 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너무 특이하다. 용기와 결단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단적으로 유명한 군인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계근무 22사단이고 죽음의 사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경계근무가 아마 다른 사단보다 더 철저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아마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안 했을 것 같고 1시 반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탐조던 군인들이 1시 반까지는 안 자요. 이 대한민국 군인들도 제일 피곤한 시간이 날이 밝기 전에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경계근무 똑바로 섰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계알지대로서 걸어온 거 아닙니까? 계알지대라는 건 넓은 벌판같이 이렇게 계알지대인데 어느 거 감시장비라서 잡혔다는 열감시 장비를 다 잡아냅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군은 열감시에 있어가지고 사람 오는 거 보이거든요. 그럼 철저히 딱 그냥 안내해서 들어왔다는 게 확실한 거죠. 저는 민경대대 GP 보위부 장교다 보니까 철책선을 통과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군인들도 재우고 철책선도 안전하게 넘어왔는데 이 군인은 GOP를 아예 훌쩍훌쩍 뭐 줄넘기하듯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좀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했는지 저 자꾸 우민이 되는 게 이렇게 GOP를 넘을 생각 어떻게 했는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게 더 이상 넘어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 생각이 특이한 거죠. 아마 그 자기 속심은 모르는 거죠. 어떤 용기를 가지고 넘어왔는지. 저 탈북하고 비슷한 점은 제가 그겁니다. 자유라는 게 정말 피대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내주지 않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형제를 저는 잃고
자유를 선택했거든요. 이 군인도 넘어오면서 부모 형제가 이제 싹쓸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안착하다 보면 지금은 생각 안 납니다. 안착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급할 때는 생각 안 나고 자기 일단은 잘 살고 이러다 보면 고향을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부모 형제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상당히 이게 마음적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하고 같은 좀 연민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탈북하는 사람들은 심하게 처벌 안 합니다. 이 길에 왔는지도 저도 저희 마을에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을 달아놨다. 뭐 남조선 갔다. 근데 엄마가 말하는데 야, 저 집은 주간에는 죽 먹고 밤에만 계속 굴뚝에서 연기 나는데 가보면 흰쌀밥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돈 보내준 거예요. 예? 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남조선 갔는지 중국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중국 갔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휴전선 넘었다는 데서 틀린다는 거. 이거 휴전선 넘었다는 거는 대한민국 공개적으로 이거 완전히 지고 넘어왔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탈북이랑 휴전선 넘어서 온 거랑 완전히 틀린 거죠. 결이 다른 거죠. 중국 갔으면 제가 좀 덜한 거죠. 그러나 남조선 넘어갔다. 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적국이 넘어갔다. 확실하면 그 다음 처벌이 아예 가중되는 거죠. 제 가족들은 아마 제가 또 대한민국에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와서 많이 이거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고된 아마 나날을 보내다가 지금은 아마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용소에서 보통 6개월은 못 버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거 통일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파주 통일전망대 바로 건너편에 보면 우리가 있던 데 보이거든요. 거기 가서 제를 지내고 오는 게 그것 때문에 가서 제를 지내고 오는 겁니다. 부모님들한테 올해도 갔댔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90년대 선임하사 한 분이 넘어왔어요. 간으로. 근데 그때 제가 있던 지피에서 군인들로부터 들었거든요. 부지피장이나 이런 애들한테 들었는데 지동 동지 넘어올 때 한국 쪽에서 방송 보고 난리 났습니다. 왜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선임하사님 돌아서십시오. 고향의 부모님들 어쩌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동지동무라고 부르는데 여기 님자로 붙이더만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 방송 보는데도 막 달려가니까 그 다음 또 사교가더래요. 지피에서. 대한민국 지피 에서 와 사격 들어오더라. 근데 이 선임하사가 넘어오면서 뭐 북한에 충격을 줬나면 M16 그 자동보총 있지 않습니까? 그 분해해서 버리는데 그렇게 빨리 버렸대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저 육군이 그 정도로 무장되는 그때부터 북한이 무기 분해 그 결합 그 경기 대회가 막 열리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빨리 분해하고 결합하나 이거에서 경기 대회 할 때마다 그 경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군인이 넘어왔는데 집회에서 먹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정신을 위해서 군당 후방사령부까지 동원됐어요. 차 다 내려오고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변해가지고 평양으로 직송 후송한다 이렇게 되니까 후방차에서 내려왔던 그 음식들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거 다시 싣고 갔거든요. 그래서 얘네 이 들아 좀 먹게 좀 해주지 이게 뭐하는 꼴이냐 이렇게 하고 엄청 한숨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줬던 음식을 다시 가줄 거 아니야 이래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여자 친구 때문에 헤어져서 북한으로 기술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군인이 그렇게 건방지더랍니다. 사단장이 앉아있는데도 책상에다 두 발을 딱 올리고 발 내리라기니까 안 내리더래요. 그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뻘통인가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이거 다리 올리고 내 소리랑 전혀 없더랍니다. 딱 이렇게 기대고 두 발을 책상 위에다 올리고 탁 이렇게 올리고 있다면서요. 선임하사가 장군 앞에서. 그래가지고 말 못하고 그냥 장군도 가만히 있었는데 아마 그 상태로 아마 북한에서 그렇게 막 직골로 나갔다가는 북한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살아있다는 속도 못 들었고 아마 이제 결혼까지 다 시키거든요. 근데 자기 성질 맞지 않으면 뭐 북한은 뭐 김정일이 그렇게 보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너 오라고 왔어 이 새끼야? 그 아이 뭐 수용소 같은데 아이 보내버리고 그래서 갔다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다시 꺼내주겠죠. 근데 한 번 또 그랬다 이전 못 나와 이렇게 아웃시키는 거겠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반감 표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 가치가 없는데 뭐해? 그냥 가라 이제는 가길 가라 버려버리는 거예요. 6.25 전쟁 전이라고 보셔도 되는 6.25 전쟁 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근데 일단은 쌀이 흰쌀밥은 먹어본 지는 그냥 진짜 옛말이고 옥수수 밥을 하루 세끼 먹거든요. 거기에다가 옥수수 밥 먹다가 옥수수 쌀도 공급 안 되면 그냥 옥수수를 세 송이씩 주고 그거를 또 대패다 이렇게 가면 손대패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대패가 있거든요. 대패다 이렇게 계속 갈아요. 옥수수밥 소화 안 되니까 대패다 이렇게 쫙 갈면 보드랗게 갈리거든요. 거기다 해서 축처럼 끓여요. 이렇게 털레기라고 하거든요. 북한 말로 털레기, 북한 말로 털레기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나물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왁 끓여서 축처럼 주고 뭐 여러 가지 주고 이거 주고 하는데 문제는 밥을 또 그렇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간장 된장은 나오냐 이거예요. 간장 된장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 맨 소금밖에 없는데 그럼 소금에다 반찬을 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거나 맛이 없고 사람이 기름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장을 먹어 된장을 먹어야 되는데 소금으로 이렇게 먹고 간장이 나온다 이겁니다. 간장 나오면 원액은 다 뭐 간부들 집에 다 내려가고 거기다 물 타가서 주는 거예요.
거예요. 그럼 뭐 아무리 간장을 쏟아보고 짜지가 않아요. 그럼 된장도 똑같습니다. 된장도 원액을 퍼가고 거기다 물 쏟아고 죽처럼 이렇게 쏟아집니다. 된장이. 기름도 한 번 딱 나와서 고체 기름이 한 10kg 나오더라고요. 10kg 나오는데 한 60명 애들 밥그릇에다가 한 2번 쳐주니까 나머지 어디 간지 없습니다. 대대정치돈 달라고 그러죠. 보이지돈 달라고 그러죠. 중대정치돈, 청년지돈, 뭐 눈 깜빡이는 뭐 간부들은 다 줘야 돼요. 안 주면 제가 힘들어서요. 제가 못 베게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줄 수밖에 없거든요. 죽으면 군인들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먹는 정도가 한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 옥수수밥에 소금만 먹어서 군인들이 어떻게 배겨납니까? 그러니까 식량난이라는 게 말도 없어요. 그냥 형편없는 거죠. 그냥. 아유 배가 고파 탈북한 거죠. 이번에 하사도 그겁니다. 배고프고 힘든 군생활 때 제가 추리로 봤을 때 99%는 배고프고 힘든 군생활 못 이겨서 넘어온 것이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은 이거 찰옥수수잖아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일반 옥수수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를 세종이 먹고 20살, 21살 이런 애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찰 옥수수는 그래도 가스라도 먹으면 이 사람이 영양분 되는데 북한 옥수수는 비료를 제대로 못 치다 보니까 옥수수는 비료 안 들어가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가 이게 상당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이빨 빠진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옥수수를 겠다가 애들이 먹기 싫어하니까 이거를 겠다가 대패에다 갈고 알을 까가지고 그것도 망에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써주는데 저 대한민국에서 옥수수 보면요. 자꾸 군대 때 먹었던 생각이 나서 지나가면 계속 사가지고 가요. 이거 사가지고 가서 이거 하나씩 이렇게 떼먹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 세송해 주면요. 한 번 이렇게 먹으면 아까우니까 이거 하나씩 떼먹어요. 꽁꽁 씹어먹는 거죠. 하나씩.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애들이. 그러다 보면 야, 너 왜 아직 안 먹어? 그럼 아까워서 안 먹습니다. 뭐가 아까운데 빨리 없어지니까 소화도 안 되고 하나씩 이렇게 주머니다 하나씩 깨먹어. 이거를요. 어전 내내 먹더라고요. 세송이를 겠다가 주머니다 있고. 그러니 북한 식량사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거. 저희 아들은 안 먹습니다. 저희 아들은 제가 그랬죠. 야, 넌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지 뭐 거긴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 보고 그래. 아빠도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빠는 북한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런 말로 들. 아빠는 못 먹고 못 살았지만 나 이렇게 잘 먹고 살아서 아빠하고 키 똑같은데 이제 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할 때부터 굉장히 웃겨요. 그래서 한국이 좋은 거 아는 거죠. 예. 북한에 못 사는 거를 계속 아이가 아빠도 계속 얘기를 해줬거든요. 너 때는 이런 옥수수 또 옥수수 못 먹었어. 이 옥수수 하나가 이거 하나면 사람을 한 명 살리고 말고 합니다. 사람이 굶어 죽기 전에 이거 하나 줘보세요. 살거든요. 근데 이런 옥수수 한 송이도 없는 북한이 이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이게? 야 정말 이게 저 갈 때 또 사가야 되겠네요. 이거 옥수수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집 갈 때 또 사가야 되겠네요. 한국에서 쌀을 지원 받았을 때 아예 엄청 잘 먹었죠.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갖고 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대대에서 지금 중대에서 지금 한국 쌀 가서 밥 하는데 대대 지부 간부들 다 왔어요. 중대 지부가 다 모였고 쌀 꺼내는데 저마다 한 그릇씩 달라는 거예요. 먹어보겠다고. 그럼 절대 한 40명 밥을 놨는데 7명이 와서 밥 곡상치 다 먹고 갔어요. 그럼 아이들은 뭘 먹어요? 그 밥 먹으면서 야 이거 한국 쌀이냐 한국 쌀이냐 이렇게 하면서 먹어요. 남조선 이 쌀밥 진짜 맛있네 이렇게 하면서 먹는데 흰쌀 쌀 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쌀은 보다 그런 쌀 처음 봤어요. 야 돌 없는 쌀 하얀 쌀 진짜 맛있더라. 밥이 진짜 맛있어요. 막 소름 돋게만 먹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애들은 그날 첫 끼인데 한 그릇밖에 못 먹었어요. 쌍게돌 다 처먹고 가다 보니까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 그렇게 먹었더니 진짜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민국 쌀은. 저 대한민국에 와서 첫날 딱 자고 일어나니까 벽에 김정일, 김일성 초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태극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틀린 거잖아요. 울었어요. 엄청 울었습니다. 야 부모님 생각 진짜 났고 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멋있는 사회라는 거 저 나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딱 우주에 올라간 느낌이 됐어요. 진짜 멋있다 탄소만 계속 났는데 대한민국의 쭉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미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하루만 가서 한번 생활해 봤으면 좋겠다. 북한이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후진국이고 그런 데 가서 그 독재자지 않습니까? 독재자가 지금 3천만 명 거의 되는 주민들을 70년 동안 지금 그렇게 살게 하는데 그 북한 사회를 미화하거나 어떻게 친송하거나 그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사님. 대한민국이 지금 두려워서 세운 거고 그 전에 지금 비무장지대에 장거리 미사일을 유사시에 발사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반지하식으로 줬거든요.
저는 2군단 15사단 민경대대 20GP 보위부 상교 중위로 근무하다 대한민국 1사단 지피로 기순한 이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보위부라는 거는 솔직히 민경대대 안에서 지피 안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한상을 가지거나 넘어가려는 그런 군인들을 미리 전에 잡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 군인들을 정보원을 시켜서 40명 중대 정보원이 9명이거든요. 9명으로부터 정보 업무를 받아서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군인들은 빨리빨리 색출을 해서 뒷부분대로 보내버리고 또 먹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거 완전 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총탄 120발, 수류탄 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 막 던지고 그래요.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일을 했댔습니다. 북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서대장이나 그래가지고 서대장이나 정치도원이 막 욕을 하거든요. 말 안 듣는다고 막 막 이렇게 욕을 하면 제가 또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제 밥을 먹이면서 왜 그래서 서대장이 내 이제 서대장 만날 테니까 너처럼 군무생활 잘하는 애가 어딨어. 진짜 화가 나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야 이제부터 빠짐없이 자료를 딱 적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그럼 서대장 대한 자료 막 가득 적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일 서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야 속으로 좋죠. 자료를 또 받으니까 좋으면서도 알았어요. 내일 또 엉덩이 이렇게 토닥여주고 이래야지. 저는 감싸는 일을 해야지. 서대장이 정치도원 그럼 제가 못 본 척하면 이렇게 화가 나 술탄 던져서 뭐가지예요. 또 안아주고 이래가지고 사고 안 나도록 지피 안에 사고 안 나도록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기무사입니다. 와서 물어보니까 대대 기무반장이 있더라고요. 대대에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보안사 기무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민주화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게 약해졌는데 북한은 지금 독재국가니까 보위부 쓰레기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민경대대 군인들은 보위부 지도원이라 그러면 속을 제대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군 사단장, 정치지도원 이런 사단에서 고급 간부들이 내려와도 철책성 나가도 보이지도원 보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정치도원 같이 나가겠다. 그냥 보이지도원은 로군기입니다. 로군기. 말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우스운 일도 있었고 제가 군인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다가가야 되는데 보이지도원 직무 때문에 다가가지 못한 그런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인들하고 좀 멀어진 일들은 많았죠. 보이지도원이라는 그 직책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저거 보이지도원은 멀리 해야 된다. 저 보이지도원에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명령은 그거는 명령은 아니고요. 솔직히 그 명령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김정일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중대발전소를 만들어라. 근데 중대발전소라는 게 솔직히 발전소를 지으려면 세멘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멘트가 없으니까 석회로에서 세상에 세계 어느 나라 석회로에서 세멘트 언제를 만드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몇 개 겠다가 이거 도랑물을 막고 거기다 돌 겠다 얹고 거기다 비닐방막 있지 않습니까? 물이 새지 않게 비닐방막으로 막았거든요. 그다음 물기를 냈고 그다음에 낙차 있지 않습니까? 낙차 돌아가게끔 그 나무에서 다 조립해서 떨구는 것까지 했는데 문제가 돌이 아닙니까? 그럼 주변 마을 내려가서 돌담을 계속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군인들 새벽에 잠 못 자고 도둑질해 올라오면 다음날 주민들이 10명씩만 모다붙고 올라와요. 우리 돌담 다 없어졌다. 인민의 군대라는 게 이 우리 돌담을 다 어떻게 했냐고. 돌담이 어디 있겠냐 언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돌담을 갖다 만들었거든요. 발전소를. 근데 전기불을 받습니다. 25W짜리 요통 있지 않습니까? 전등을 해서 1시간 보니까 물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장마 한번 타고 오니까 배멘트로 만든 게 아니고 돌로 이렇게 해서 비닐방만 막아는 싹 쓸어 내려가니까요 없어졌는데 또 막아야 돼요. 그거 가서 또 막아야 돼요. 돌 내려간 돌을 굴러. 세상에 그 김정일이 어이없는 명령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개성공단을 지으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삼성전자나 같은 회사 됐습니다. 그 한 명이 일을 하면요 내 가족이 흰쌀밥에 아예 기름 탁 쳐서 아예 먹는 걸 기탕없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럼 그런 데서 사람들이 먹고 살면 단번에 한상을 가지는 거죠. 개성공단 물건이 좋죠. 배급은 쌀밖에 안 줘도 월급은 북한에서 다 가줄 거야. 막대한 수익을 얻었어요. 김정일이 그때. 그러면 쌀 몇 킬로 주면 40킬로 주고 콩기름 주고 기름 뭐 설탕 주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사람들이 좋다고 말 못하면 입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이 뭐라고 그랬냐. 개성공단에 대한 한상은 죽음이다. 한상을 가지지 말라. 명령을 또 떨궈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군인들이 말하는 게 개성공단 진짜 물건도 좋고 야 배급 잘 나오는데 개 이렇게 마지막에 융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한상을 가지면 안 되니까
누굴 장난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비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배급을 주고 이런 거를 북한이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주민들이 막 김정일이 좋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못 해주니까 김정일은 그런 게 주민들한테 퍼지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사전에 이렇게 방지시키느라고 그런 명령을 내려보냈더라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치약을 쓰면 되는데 갑자기 소금으로 양치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김정일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소금으로 양치하니까 이 몸이 튼튼해지고 치아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북한 군 고급 때는 소금이 이렇게 돌소금이거든요. 이걸 그랬다 입을 쑤시니까 애들이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다 찢어지고. 근데 끝에서는 장교들 치약을 몰래 짜서 치약으로 하고 밑에는 병사들은 이거 하고. 야,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지도원 동지랑 정치도원 동지는 치약으로 하고 우리는 이거로 하고. 이건 뭐야? 그러다 자연스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쓰다가요 자연스레 치약으로 다시 바뀌더라고요. 이런 어이없는 명령들 때문에 군인들이나 상당히 피곤한 적이 많았죠. 명령 같지도 않은 명령 때문에 그 국민들이 어떡하나 이 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는 거고. 어째 제가 북한군에 있을 때 저 15사단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적이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그 일당백 돌입니다. 거기 일당백이란 게 뭐냐면 1963년도 2월 6일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던 김정일하고 같이 이군단 대덕산에 왔습니다. 근데 북한군에서 군복무한 사람들은 대덕산이라면 다 알거든요. 근데 대덕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김일성이 일당백으로 무장시켜서 미국 놈들과 한국 계례군을 쳐부술 때 대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바위에 새기는 거예요. 일당백하고 군복무를 도와겠다. 우리 일당백으로 준비하자 해서 대덕산이 일당백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돌덩이가 바위돌에다 생겼는데 비 올 때 장마진 그 사태에서 돌이 넘어갈 뻔한 거예요. 근데 돌이 넘어가서 깨지죠. 그러면 사단장부터 아예 싹 다 군단장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단장까지는 뭐 싹 다 모가진 거는 뻔하니까 연대에서 갑자기 그 중대에서 돌이 넘어간다 하니까 사단에서 비상 걸려서 우리 있잖아요. 하사급 이상은 뭐 장교까지 100%다 600명이 뛰어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서 밧줄에 해가지고 돌로 묶고 이렇게 해서 돌을 잡아당겨서 돌을 살렸거든요. 그 다음에 돌담 다 쌓고 했는데 해마다 장마철에는 그 돌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돌 지키느라고 신발 항상 신고 군복도 못 벗고 비 오는 날에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저 이번에 수해 현장 날 때 막 김정일이 막 이렇게 버트 타고 다니잖아요. 전 그런 돌부터 치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하고 뭘 위하면 자기 말 한마디가 뭐라고 잠도 못 자게 그 바위돌 하나 지키고 600원 사단이 동원돼야 되고 군단이 동원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 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좀 세월이 좀 10년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지금 북한이 1군대 1사 31사 쪽에 지금 담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담벽을 세운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두려워서 세운 거고 그 전에 지금 비무장지대에 장거리 미사일을 유사시에 발사하기 위해서 그 탄두를 미리 전에 적지할 그 갱도를 지었습니다. 반지하식으로 갱도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을 때 그 부실공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철근이 그 세멘트가 엄청 빼돌렸어요. 자, 다 숨겨가지고 빼돌리고 세멘트가 개성은 시멘트가 나는 고장이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세멘트. 그러니까 고강도 세멘트로 해서 천정은 고강도 들어가야 되고 일반 벽체는 그냥 저강도로 그냥 지으면 되거든요. 고강도 세멘트로 들어가야 되는 저게 저강도였고 대한민국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때 이 순살 아파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는요 한 대한민국이 한 60개에서 뭐 한 40개 들어갔다고 그러면 거기 한 25개 들어가나요? 그 정도로 줬다 보니까 반토를 지면 마지막에 안에 이거 나무로 버팀목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지 2주 있으면 웅고되기 때문에 그때 그 버팀목을 빼러 들어갑니다. 20명이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예 반토를 다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 허물어졌냐? 이거 딱 따지니까 철근 다 부실하죠. 세멘트도 다 부실하. 이거를 연대에서 뽀이 알면서 그냥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바탕 사건을 다 줘놓고 지금 한 거예요. 유사시에는 자기 지금 핵미사일을 한국군으로부터 요격당하니까 산 밑에다 바로 붙여가지고 쏘겠다는 거예요. 그럼 탄두가 있어야 쏠 거 아닙니까? 탄두는 미리 전 다 깼다 놓고. 근데 그런 창고마저도 지금 부실하다. 이게 지금 서쪽에 지금 동부전선 쪽에 담장을 쌓은 것도 아마 고강도 세멘트 한 삽에 몰탈 모래 두 삽 들어가고 무슨 자갈 세 삽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제대로 안 지키고 아마 다 빼돌렸을 거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 비 오면 넘어갈 거다. 저게 담장 못 견딜 거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엄청 부실한 담장이에요. 탱크 하나로 밀면 아마 통과 넘어갈 것 같습니다. 통과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비밀이 된 거예요. 내부에 비밀리에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일찍 새벽에 들어왔고 나가는 것도 어두워질 때 대한민국 모르게. 비무장지대라는 게 솔직히 비행기 헬기와 못 들어온다 뿐이지 중화기는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탄두나 이런 거는 솔직히 그거 싸우면 안 되죠 거기다가. 근데 북한이 솔직히
그래서 비무장지대 이런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런 규를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자기 벨꼴대로 하는 거고 반터골도 흙을 꼭대기는 흙을 씌워 놨거든요. 나무도 뭐 풀도 심고 해가지고 위장 다 해놔가지고 찾기도 힘들죠. 지금 그대로 탄도 아마 다 들어갔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한상을 가지면 안 되죠. 첫째, 둘째도 대한민국 한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처소에 딱 나오면 뭐가 보이면 야경이 보여요. 밤에 둥을 탁 켜놓으면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야경을 한번 보기 힘들 겁니다. 아마 사진으로만 봤죠. 실제 가서 한번 보시면요 엄청 멋있어요. 전선에 걸쳐서 이렇게 둥을 쫙 매달아놨는데 야 그거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느 정도라는 게 벌써 쫙 감이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야 불이 밝다? 불이 밝다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한상이네. 절대로 한상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는 침묵. 모든 게 다 침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딱 그러면 앞에 보면 백합 GOP가 있거든요. 우리 용어로 백합 GOP인데 실제야 보니까 백합 GOP 맞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백합 GOP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사격장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격장. 하루 종일 사격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사격 발수를 우리는 계속 적는 거예요. 애들 버처금섬에서 연달아서 점심 저녁까지 끝날 때까지 종말을 참모부에다 군단에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총참모부까지 직항 올라가요. 하루에 몇 발 쐈다는 거를. 그러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무슨 탄알이 만나서 하루 종일 쏘냐? 우리는 1년에 봄에 한번 3발, 겨울에 3발 쏘면 끝인데 저건 하루 종일 쏘네. 그걸 대한민국이 탄알이 진짜 많다. 애들은 말 안 하도 탄알이 진짜 많다까지 말 들었는데 다 거짓말이지 이렇게 딱 융화시키니까 한상이 또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는 항상 비꼬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다는 말을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끌려가는 건 아니고 만약에 한상 멋지다 해서 끝나면 되는데 멋지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다른 말을 또 그러면 심화 대상에서 그 다음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되는 거죠. 집중관리 되면 정보원이 1명이 아니라 3명을 투입시키고 그렇게 돼서 점점 심하게 다른 걸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북한은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근데 철책선에 딱 들어가서 잡을 때 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포를 안 해요. 나 간다 이렇게 돼서는 체포를 안 해요. 딱 나갈 때 딱 잡아야 되니까 족쇄를 채우고 이번에 한 명이 또 넘어다 이렇게 채우지 않았습니까? 족쇄에 채워서 붙들려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군인처럼 한 명이 딱 철책에 나올 때는 누구 유도를 한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거기 애들이 주간에 나가겠다고 그러고 철책선 당하는 게 없어요. 딱 보니까 군대 갓 입대한 신병이에요. 민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군인이 집대했다니까 옆에 장교들이 어떻게 거기 24시간 딱 있다가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다 딴 데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원 통해서 보이스돈이 딱 듣고 이제 보이스돈이 이제 승진한 거죠. 영대고 이제 승진했을 거예요. 한 명만 잡으면요 고속 승진이에요. 보이스돈은 아니 완전 그 실적이 어마어마하니까요. 한 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명 죽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구일을 못 하겠더라. 뭐 군대가 나가면 그냥 다 도적대들 보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원래 도둑질이라는 게 북한 군부대가 있는 연마을은 그냥 초토화되는 게 원래 도둑질이에요. 왜냐면 군에서 공급이 돼야 말이죠. 공급이 안 되니까 저도 나갔거든요. 도둑질 나갔어요. 도둑질 딱 나갔는데 양식석이 집에 들어갔거든요. 양식석이 집 그 김치똑 팔라 들어갔어요. 근데 김치가 G급에 달라서 색깔이 틀려요. 잘 사는 집은 빨갛고 고기 들어가고 못 사는 집은 약간 빨갛고 아예 못 사는 집은 백김치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양식석 집을 털자.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그 김치똑에서 딱 빼니까 빨간 김치가 있잖아. 나오니까 야 선임이 야 앉아 일단 먹고 보자 해서 둘이서 한 포기씩 먹었거든요. 그 추운 겨울날에 배고프니까 한 포기 꺼내서 막 먹었어요. 뚜껑만 먹었는데 야 손 좀 깊이요. 이거 고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막 두시니까 밑에 진짜 고기 있더라. 돼지다리를 삶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넣은 거예요. 북한 잘 사는 집도 그 전통이에요. 잘 사는 집들은 원래 고기를 이렇게 넣는 게 또 자기네 전통이거든요. 그래 그거 꺼내서 비닐에다 우리 숨겨가지고 우리들이 따로 먹자.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딱 비닐에다 따로 포장하고 김치 한 팩에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딱 중대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김치 국물이 이렇게 떨어진 자국 있지 않습니까? 아침 서기가 왔더라고요. 양식석인데 군대에서는 군인 창고장 하다가 힘 있으니까 군부대 양식석이로 떨어진 거예요. 딱 와서 도둑질했다고 뭐라 하니까 야 저 보내 저 새끼 저거 어디 군대 3인 새끼 3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민간인 보고 3인 새끼가 군부대에 와서 지랄이야. 그러니까 그 놈도 군부대 양식석이라고 저 끝발 있으니까 사단장하고 정치위원하고도 친하거든요. 양식물자로 막 저 사단에다 제기해서 이 새끼들 너 문제 세운다. 문제 세우기 뭐 어떻게 문제 세워요. 그냥 자네 김치떡이 그렇게 빨간 게 탈로 나면 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죠. 하고 뭐 나무도 그렇습니다. 불 때는 나무도 솔직히 다 뗄감으로 해서 나무 밥을 하다 보니까 내려가서 그냥 군 울타리 있잖아요. 군인 장교도 울타리도 막 걷어오거든요. 우리 중대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연대군 뭐 이거 상관없어요. 그래 벤치로 내려가서 다 이렇게 쇠사슬을 묶고 나온 거 떼고 이렇게 나무 하나로 그거 해야
그래야지 아침밥을 하니까. 그런 도덕질, 이런 김치 도덕질 뭐 해서 아침에 빨간 반찬에 지간들한테 밥 이렇게 차려주면 너 식당 문 잘 서네 이런 얘기를 듣지 뭐 나쁜 소리를 안 듣거든요. 그럼 뭐 도덕질 안 할 수가 없어요. 군대 아마 북한군 나갔던 사람들 거의 99%가 다 도덕질 해봤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원래 쇠살창을 많이 대죠. 다 반범창 대죠. 유리를 못 대는 게 아니라 유리를 대봐야 도둑놈들이 들어오니까 일부러 안 대는 집들 많아요. 안 대고 그냥 쇠살창을 이렇게 대는 집들은 많거든요. 왜? 이 빠르로 요거 유리를 대면 밖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빠대로 이렇게 떼가지고 유리창 뽑고 그러니까 문 고리를 잡아당기고 들어오니까 이제 유리를 안 대고 그냥 빠대를 대고 유리를 안쪽에 약간 안쪽엔 대죠. 원래 바깥에는 유리를 안 대고 그냥 살창으로 다 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도 뭐 도둑질을 당하니까 비닐이나 유리창 이런 거 잘 안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분주한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었으니까요. 북한도 보안원 있죠. 보안원 자체가 도둑놈들이죠. 도둑질한 거 자기네 뺏어가는데요. 야, 너 어디서 도둑질해? 이렇게 뺏어가고 어디 창고다 해놓고 막 싹 말이 없으면 자기네 가져가고. 그러니까 보안원 새끼들부터 다 도둑놈들이에요. 밑에 사람도 도둑질한 거 자기네 단속하는 것처럼 뺏어가고 자기네 먹고. 그래서 또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걔네는 또. 도둑 도덕이 있는 거죠. 제가 원래 휴가를 갔을 때는 함흥시에 딱 들어갔을 때 함흥역에 내리니까 아줌마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알선하더라고요. 그때 5,000원이면 오전에 아가씨 데리고 계속 잘 수 있대요. 5,000원이면 또 오후에 하루 종일 잘 수 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성병이 막 유행하고 그랬거든요. 함흥시 자체가 그런 게 유명했는데 이번에 제가 그 함흥시에서 넘어온 분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함흥시 그 구역 전체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제조를 하고 가면 집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빈도 뭐 이런 얼음 같은 거 만들면 냄새가 난다는 거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 냄새가 나면 옆집 사람 신고를 한대요. 그럼 보안은 딱 집에 오지 않습니까? 집에 왔는데 우리가 집에 잘 살면 야, 너 신고하면 거기다 뇌물을 갖다 준 거. 절이 나오면 그냥 뇌물을 찔러준대요. 그럼 보안이 좋으니까 뇌물 받고 거기서 코 하나 한 코라고 그러더만요. 한 코 딱 김 쐬고 들어간대요. 김 이렇게 코에다가 김 딱 쐬고 들어가면 다음에 또 와서 한 번 쐬면 이게 중독이라니요. 이게 했던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4,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힘이 부쩍부쩍 나오고 잠도 안 온대요. 그럼 약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안원들도 한 번 하고 가서 맛 좋잖아요. 그럼 다음날 또 온다는 거예요. 며칠 또 오고.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러면 얼마나 많냐 그런 사람들이. 함흥시 거기 성천강구역 쭉 내려가서 대다수 다 그런 집들이에요. 다 안 하는 집이 없다. 그걸 집에서 제조해서 팔아야 생계가 그만큼 유지가 되고 또 북한 찾는 데가 중국 쪽에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순도가 세계적으로 북한 일러준다네요. 또 90%가 넘는데요. 순도가 그렇게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총살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번에 총살되지 않았냐. 아유 무슨 소리예요. 어리나 잡힌 거죠. 그러니까 붙들려서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그럼 붙들려 간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대라 그러면 어느 보위원도 했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보위원은 자기 살기 위해서 또 뇌물을 주고 빼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걸려서 마지막에 총살당한다. 힘 있고 빽 있는 놈들은 다 그 경찰 보위원 뭐 안 하는 게 없다. 다 하고 다 빠져나오고 힘없는 거지들만 한 코하고는 그냥 총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 사회가 이제 얼마나 엉망이. 그러니까 핵 때문에 망한다. 사람들 그래도 그래도 북한에 핵 있지 않냐. 북한에 핵 있으면 뭐하냐. 핵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데 김정은이 혼자 가서 단추 누르겠냐. 김정은 절대로 단추 누를 그런 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핵이라는 건 그냥 있잖아요. 동상이나 같은 거예요. 동상. 그냥 서 있는 동상이거든. 나 핵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걸 사람들한테 각인시킨다 뿐이지 사용할 그런 담력이 없는 놈이거든요. 저놈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도 움직여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사람도 다 중독되고 취해 있고 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뭔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제 점차적으로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김정은도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제거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올해는 못 간다. 70년 동안 이제 그만큼 해먹어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 다 깰 대로 다 깼거든요. 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뭐 접해보고 대한민국 CD 뭐 DVD 다 보고 자본주의 좀 다 보고 꼭대기까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 정권이 언제까지 기맞고 그렇게 살겠냐. 그래서 핵보다 무섭다. 무섭다. 김정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제거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을 위해서 뭐 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는 변질돼가지고 이런 상태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 밑에 있는 사람 다 쳐봐요. 뭐 장성택처럼 뭐 기관총 다 쏴주게 해. 뭐 자기 혼자서 북한 정권을 혼자 끌고 갈 겁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시를 해도 밑에서 따라주지 않으니까 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냥 이제 점차적으로 온 북한이 이제 다 썰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말을 못했다 뿐이지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득권층 몇 핵심 내놓고는요. 이렇게 둘레에 원형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뭐 이렇게 있다 보면
한 바퀴 내지 두 바퀴만 지금 김정은한테 충성한다 뿐이지 세 바퀴부터는 다 지금 다 바깥 지금 세상을 구경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좀 생활하면서 느껴보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예요. 법이 하도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이나 밀수, 밀매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왁 쓸고 넘어와서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받아줘야 된다? 그럼 대한민국이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간대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되지 않을까? 아마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게 그냥 제일 걱정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안아서 어떻게 같이 가려고 하자면 다 들어온 사람들 감옥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세워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고 이런 거를 이제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통일 하나 된 이제 한반도를 만드는데 좀 여러 가지 좀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뚱찜으로 계속 이게 물자를 치고 나르는데 대한민국 헬기를 딱 돌고 주니까 엄청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 헬기 나올 때는 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군단 15사단 민경대대 27피 보위부 장교 중위로 근무하다 대한민국 1사단 지피로 기순한 이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잠복근무 나갔던 군인들 9명이거든요. 그거 맞이하고 들어와서 청소를 시키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정치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대군관들 3명 중에 1명은 아침 순찰을 또 돌아야 돼요. 밤에 잠복근무 섬에서 철조망으로 넘어가거나 들어온 군인들이 없는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냥 발자국자리가 다 찍혀요. 거기 보드란 모래로 이렇게 일자로 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순찰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군인들 들어와서 좀 재우다가 장마나 이런 비로 인해서 진지가 너무 무너졌다 그럼 진지 보수시키고 아니면 뭐 부업도 하거든요. 부업 농사를 하거든요. 그럼 내려가서 김매기나 할 거 있다 그러면 군인들 자고 일어난다 김매기 시키고 그럼 또 점심되면 또 공간지라든가 보초근무 아니면 이런 감시초소 근무 또 다 이렇게 내보내고 또 교다시키고 들어온 다음에 밥 먹이고 오후에도 또 재우고 그리고 오후 5시쯤에 또 저녁 잠복근무 나갈 군인들 내보내는데 선발하는 그 3명씩 좋은데 제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잠복근무 나간 군인들을 봐야 돼요. 그 소박에 정보원들이 있는가 봐야 되거든요. 정보원들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서대장한테 그 잠복근무 이소가 좀 이상한 애들만 모였네. 그러면 이 서대장이 정보원을 뭐 아는 거예요. 이 정보원이 다 노출돼가지고 그럼 서대장이 그래요. 그러면 김강혁이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얼굴이 뜨끈한 거 있잖아요. 예, 서대장 동지 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서대장 동지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서대장이 그럼 김강혁이 넣겠습니다. 서대장이 아는 거예요. 정보원을 넣어야 되겠다. 딱 보니 여기 정보원이 다 들어갔는데 여기 안 들어갔네. 이거 정보원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그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근무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는 그냥 근무 잠자기 내보내고 그죠 진지보수 부업농사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냥 제일 바쁜 시간이 한 6시부터 9시까지라 보시면 돼요. 그때는 모든 게 밥 먹고 무기 소재 그 다음에 정치학습까지 다 끝나야 되니까 그 아이들을 빨리 재워야 되니까요. 그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사상교육을 하도 시켜가지고 뭐 대한민국에서 훈련한다 그러면 북한은 방어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절기 그다음에 여름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하기 동기 그 훈련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과 똑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훈련을 시작하면 북한이 훈련 들어가고 끝나면 똑같이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대한민국이 쳐들어온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쳐들어오고 항상 머릿속에 지금 인내하고 있죠. 항상 어느 순간에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런 거 항상 머릿속에 두고 생활하는 거지. 정보원들은 대한민국 쳐들어오는 그런 거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총기 난사하는 그런 군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정보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보원이 매우 급하다. 신호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원 뭐 가명인데 다 이름이 뭐 김성철이라 그러면 김성철이 아니에요. 태양 뭐 이렇게 태양으로 바꾸거든요. 야 태양이 빨리 만나자 그러면 딱 지나다 보이지도 지났는데 신발끈을 강제로 딱 묶는다. 빨리 만나자는 신호예요. 그러면 어디 진지 어느 쪽 거기 가서 기다려라. 그런 사전에 연락이 다 있습니다. 그럼 신발끈 묶으면 제가 빨리 거기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동지 빨리 급한 사고입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심경 변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빨리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군인이 이렇게 정보원이 이렇게 넘긴다 그러면 자기가 전문 쪽지를 넘겨서 숨겨둔 돌 있어요. 저 밑에 정보원 원문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보라. 거기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빨리 가서 그거 딱 펼쳐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으면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야 오라. 그 군무 나간 애를 빨리 불러다가 너 어디 아파? 그럼 왜요? 그랬더니 모른 척으로 머리가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하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벌써 들어갔네. 밥이나 얻어 먹어야지. 애들이 좀 보이도 들고 놀았어요. 그럼 야 또 식당 가자. 저는 항상 배고프면 애들 그냥 밥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아침 굶고 점심 굶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밥 먹이고 달래주고
주고 아파도 야 좀 누워있어. 저는 항상 그냥 밥 먹이고 눕혀주고 이런 일을 해야지 제가 살아남으니까 배고프면 야 부서대장 창고문 좀 열어라. 그럼 들어서 건빵이라도 입에 스피스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5개라도 좀 주워 먹니. 애들 거니까 많이 못 먹고 한 5개라도 손에 쥐고 나와서 좀 이렇게 건식을 하는 거예요.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죽겠더라고요. 사람 빈혈이 오고. 하면서도 애들 막아야 되니까 정보원들은 그렇게 빨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 대신에 정보원들한테 또 수고했다면 어떻게 주냐. 좋은 담배라도 가끔 하나 생기면 주고 생일날에는 주변 뭐 장교들 집에 가서 반찬이라도 좀 얻어와가지고 생일날에는 좀 따로 이렇게 챙겨주고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보이던 사무실 따로 있거든요. 불러가지고 거기서 좀 잠깐 먹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좀 그런 거 해준 것밖에 없죠. 그래야 애들이 저들끼리 말을 해요. 정보원들끼리 다 통해요. 요즘 다 탄로나가지고 어느 구분대도 아마 같을 거예요. 야 지돈 농지야 그래도 생일날 너 챙겨주던 서대장 정치돈은 안 챙겨준데 지돈이야 챙겨줬다야. 진짜 내가 잘해야 되겠네. 그 다음 아예 정보원은 폭풍처럼 쓰는 거야. 하루 한 장 쓰면 되는데 2개 3개 쓰면 막 그 옹지구멍이 있거든요. 보이부 사무실 안에 출입문 안에 그 동그랗게 일부러 구멍 파놨어요. 그럼 그 한 다음 막 3개 4개 쓰면 막 였는 거예요. 애들은 잘 먹이고 그냥 토닥토닥 해주면 그냥 잘해주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힘들더라. 그 멋질 때 쏘래도 안 써요. 만나자 그러면 지도농지 나 머리 아픕니다. 애들은 개기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받쳐줘. 저도 하루 과제가 있거든. 하루 뭐 9명 중에서 하루 4장을 받쳐야 되는 거 있어요. 실적을 대대보육에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하루 2장밖에 못 받았으면 중대지도원 전화 오지. 대대지도원 전화 오지. 야 이 새끼야 너 어떻게 사업하길래 이 새끼야. 애들이 야 멘붕이 오고 그 다음에 기모함 있잖아요. 기모함 지고 중대보육지도원 있는 초소까지 가야 돼요. 매일 거기 가서 보육지도원 학습 있잖아요. 사상학습을 오후 내내 학습하고 그 다음 다시 오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이게 보육지도원이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힘들죠. 보육지도원 제일 힘들죠. 제일 쉬운 게 서대장 그 다음 정치도원. 정치도원도 원래 정보원들 못 쓰게 돼 있는데 암암리에 그냥 정보원들부터 이렇게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쓰는 거예요. 이중간첩이 많아요. 그래서 정보원한테도 자료 주고 보육지도원한테 자료 주고 왜 정치도원한테 얻어먹고 보육지도원한테 얻어먹고 그러려고 그냥 이중간첩하는 거죠. 여기저기 자료 주고 그런 애들 엄청 많죠. 민경 보육지도원한테서 발해야 되는데 보육지도원이 안 해주니까 정치도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까지 보육지도원 정보원을 이랬습니다. 비밀 얘기잖아요. 그거 누구한테도 발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치도원이 알았어. 그런 건 또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정치 보육지도원이에요. 정치를 보호해야 되는 지도원이거든요. 정치도원을 우리가 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도원 또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암암리에 그렇게 다 정보원은 다 공개가 돼 있고 저들끼리 다 얘기가 돼 있고 이런 보육지도원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돼 있고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 TV CD를 보고 오니까 정보원 채용하기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애들이 잔머리 너무 굴려가지고 안 될 겁니다. 애들은 지금 타일러서 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입으로 좋은 얘기해서 뭐합니까? 하나의 똑이라도 하나 먹으라 주는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 사람 심리가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누가 좋다 해서 생일날 뭐 야 너 생일 축하해 하는 사람보다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다 준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북한 군인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자체가 58kg 됐는데 한국에 와서 딱 한 달 만에 10kg 늘더라고요. 야 진짜 못 먹고 못 살았네. 보이즈돈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됐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탈한 생각이. 그렇죠. 보상이라는 게 없죠. 거기 너 응당히 해야 될 너의 임무기 때문에 임무를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긍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 있고 빽 있어가지고 보이즈돈들한테 상급단위 보이즈돈한테 담배라도 한 보루스 고이고 고급 술이라도 겠다 주면 그나마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해주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돈 없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될 최악의 보식. 휴가는 북한군에서 휴가는 없습니다. 휴가라는 게 자체가 없는데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장교가 돼서 휴가 가는 거니까 하전사는 아예 없고요. 하전사는 어떤 휴가가 있냐면 아버지 엄마 아니면 친척들 잘 살면 물자 구입시켜요. 야 누가 집에 가서 탄 한 차 구해올 사람 누구야? 그럼 네 구해오겠습니다. 이러면 좋아 너 휴가야. 그래서 데려가서 딱 갔는데 탄 한 차 실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그런 거야. 우리 애가 몸 좀 약해가지고 집에서 보양 좀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 담배를 몇 보루 주는 거 허성관한테 주면 딱 와서 그러지. 걔가 집에 갔는데 결핵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면 군복무 10년 동안에 1년을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온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파다하죠. 힘 있는 집에 휴가라는 게 그런 휴가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군 장교가 만약에 목적지 부근에 중대 그 하전사가 거기 사는데 아버지가 좀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데려갔던 군인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야 너 집에 내 이번에 가는데 너 같이 가서 너 날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참사 농지 도와줄게요. 저 우리 아버지 뭐 하는데 우리 삼촌이 뭐 하는데 그래 가자. 가면 그거 도와주면 고마운 거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데려가는 거고. 그렇게 휴가가 그런 휴가가 있는 거지. 형식적으로 대한민국처럼 18개월 하면서 휴가 한 달에 뭐 휴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진짜 완전 뭐 꿀보직이죠. 꿀보직. 대한민국 너무 부러워요. 전 대한민국이 집회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민경에서 오래 근무한 군인들 그러더라고요. 쟤네는
2년,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겠냐. 대학까지 졸업하고 3년. 진짜 막 부러워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22개월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 또 18개월 됐습니다. 휴가 또 이렇게 있어요. 야, 대한민국이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요. 근데 북한이 이게 10년 동안 휴가를 못 가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이 굴잖아요. 군대 나갈 때. 조국에 바치자. 내 아들을 조국에 바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내거든요. 살아남아라. 도둑질을 해 먹어서라도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 부모들이 마지막 당부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 1군단에 나가면 많이 죽는 거예요. 이번에 넘어온 그 제일 험악한 군단에 1호 군단. 그 강원도 나가면 죽는 군인들이 대반이죠. 영양실조, 그 다음에 뭐 어디 도둑질해서 먹다가 뭐 잘못 먹어서 죽고 뭐 그런 군인들 엄청 많은 거예요. 공사에 동원돼서 갱도 무너져 죽고 제일 많은 거예요, 거기가. 휴가도 못 가고 그냥 군대 나가서 10년 복무 기간에 그냥 퍽 썩었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 거죠. 군대 나갔던 그 체격 그대로 그보다 못해가지고 18살에 나갔던 몸이 더 쫄아가지고 28살 쫄아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군 제대될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학생인지 뭐인지 몰라요. 집에 가면 집에 없는 권한연구색이 없는 군인들도 많았어요. 집에 가는데 내 집이 없고 부모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런 군인들 얼마나 허망하겠어. 그런 군인들 많았는데요. 집에 휴가 딱 가는데 제대해서 갔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요거 숙소라는 게 솔직히 막사인데 막사를 그냥 훅 블로크로 지은 막사예요. 근데 원래 지금 2000년대 개성공단 지으면서 개성공단 주변에 있는 군부대를 뒤에 후방으로 보낼 때 대해서 이거 군사 합의문 같은 거 이렇게 했거든요. 대한민국하고 후방으로 보낸 게 아니고 앞 정면에 보이는 걸 뒷산에다가 이렇게 군부대를 옮겼어요. 대한민국 기만했거든요. 근데 그걸 반토국을 줘놨는데 막사를 제대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8년이 됐는데도 막사를 못 짓더라고요. 그만큼 자재가 없는 거예요. 세멘트 있어야 기아가 있어야지 뭔가 다 있어야 되잖아. 나무가 있어야죠. 막사 하나 짓는 게 그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거 북한에서는 8년 동안에 못 짓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이거 군인 막사하고 틀리거든요. 북한군은 막사가 진짜 보면 훅 블록가 다 갈라지고 비가 새고 형편없어요. 막사가. 그런 데서 군인들 생활하고 군인들이 먹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입는 문제 같은 것도요. 갈아입는 옷이 딱 2벌밖에 없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하면 정상적으로 비누를 줘야 되는데 세수비누 요만한 거 한 장, 빨래비누 한 장이에요. 1인당. 근데 그거를 중대에서 또 떼먹고 왜 떼먹냐면 대대에서 떼먹고 하는데 대대 군인 가족 중에서 대부분 아기가 있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기들은 세수비누로 이거 빨래를 해야지 안 좋은 고기 비누나 개인들이 못 사는 사람들 만든 비누를 하면요. 아기 여기 두드러기 생긴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수비누를 써야 되니까 대대 정치돈 달래요. 대대장리 달래요. 아니면 참모장 보이주돈 달래요. 대대 선전원 달라고 그러죠. 다 애기 있는 가족들이니까 다 달라고 그래요. 중대장 정치돈도 또 살림해요. 또 애기가 또 몰래 애기 다 나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군인들한테 공급되는 거는 대한민국 세수비누 있잖아. 그럼 반장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서로 훔쳐가려고 해서 비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은 뭡니까? 맹물 빨래 하는 거 맹물 빨래. 맹물 빨래 하다 보니까 그 제대로 빨립니까 이게? 제대로 안 빨리다 보니까 이가 그냥 득실득실한 거예요. 군인들한테 이가 득실득실하다 보니까 옴이라는 병이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옴. 저도 옴 걸렸댔는데 옴 걸려서 유황치료해서 나왔거든요. 옴이 그냥 한 개 중에 쫙 퍼지는 거예요. 옴이 그냥 다 퍼져가지고 막 이게 가랍고 곰그 염증이 형편없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대대위생처 입원하고 또 이게 발은 또 대한민국 양말 신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근데 북한은 하얀 발사기를 신어요. 그것도 빨아 신어야 되잖아요. 땀이나. 근데 그것도 뭐 며칠에 한 번씩 빨다 보니까 땀내 이런 거 무좀 있지 않습니까? 발이 탕탕 벗어 그냥 다 갈라지고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북한군은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올려보내거든요. 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최전방 내보내면 넘어갈까봐. 지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군인들이 함흥에서 살던 사람들 개성에 오면요. 개성물 먹으면 종기 나요. 물이 맞지 않아요. 이거 수질이 나빠가지고. 저도 이거 잔둥이에요. 이만한 혹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 약으로 먹고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군은 영양실조에 종기가 나면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수습칼로 그냥 째요. 군이가 째고 한 2명이 팔 잡더라고요. 꽉 잡고 군이가 서로 강제로 짜는 거예요 이거. 엄청 아파서 서로 지르면 조금만 참으라 군 나올 때까지 짜야 된다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이게 종기가 나가지고 이만한 지금 혹들이 있어요 제 잔둥에. 그래가지고 이 신문기관에 올 때 그러더라고요. 총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이 나 있으니까 이게 흉토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나도 안 돼 있으니까 군인들이 그냥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게 허덕이고 있죠. 배고픔과 동시에 질병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군 생활이 말이 아닌 거죠. 전쟁 뭐 못하죠.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빨래가
건조가 안 되니까 냄새가, 그러니까 뭐냐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건 매일 건조를 해요. 매일 몇 개월이면 마다라 쓰거든요. 그거를 내다가 이불 햇빛 쬐을 때 점심시간에 쫙 건조를 하고, 이불은 못 빨아요. 매일 건조를 하는 걸 땡이에요. 이불을 한 번도 빤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을 덮던 이불을 그냥 햇빛에 계속 건조를 해서 균이 죽이는 거, 이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진대요. 그 균 소독하면 그렇게 좋다고 해서 그냥 빨래를 못 하니까 햇빛에 계속 그런 햇빛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몸 상태가 말이 아닌 거죠. 이한테 뚝끼고 사람이 떼먹고. 북한군에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군단은 군데군데 떼먹고, 사단은 사정없이 떼먹고, 대대는 대대적으로 떼먹고, 중대는 중간중간 떼먹고, 소대는 서서불하게 떼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대 전투예비 창고에 냉동 뭐 이런 통조림 같은 거 좀 있었어요. 군인들이 열망이 그거에 한 끼라도 잘 먹고 우리 살아 죽어보자. 전쟁이고 뭐이고 전쟁 일어나면 저 통조림 나오니까 한 끼 잘 먹고 그냥 붙어보자 이거예요. 전쟁 이긴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직 먹는 거. 제가 공병이 있었으니까 공병에서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이소대 3분대 분대장이 지뢰 작업하다가 발목이 절단됐거든요. 지뢰 작업 딱 나갔는데 이게 지뢰가 나와야 되는데 빗물에 이거 유실돼요. 딱 50cm 딱 규정이 있습니다. 1m 나가서 50 있고, 또 오른쪽으로 50, 1m 나가서 좌측으로 50, 이렇게 지뢰가 톱날식으로 묻어 있는데 50에서 안 나오니까 너무 하나 짜증나서 이기다 칼 찍었는데 폭파해서 다리가 나갔거든요. 지뢰 이렇게 나가도 정신이 멀쩡하더라고요. 이게 다리야 내 다리 하는데 지혈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중대서 대대서 해준 게 뭐인 줄 아십니까? 우족 하나도 안 해줬어요. 우족. 근데 후보당원 하나 시켰어요. 당원. 군대 나갔는데 다리 하나 잃고 왔는데 당원도 못 되면 어떡합니까? 영예군인증에다가 후보당원증 하나 안겨주고 집에 갔는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중대로 왔더라고요. 1년 동안 중대에 있다 갔고, 한 군인은 뭐냐면 연대발전소 공사 이렇게 동원됐거든요. 근데 도화선이 있지 않습니까? 도화선이 도폭선이 있고 도화선이 있어요. 도폭선이 뭐냐면 10개면 10개를 동시에 폭파시키는 게 거기 도폭선이거든요. 근데 도화선은 너무 천천히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파하다가 그 도화선에다가 불 질러야 되는데 도폭선을 모르고 불 질러서 버리니까 할태가지고 이 부분이 톡고 날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간을 꽂았거든요. 야, 근데 얼마나 들인지 그렇게 이제는 남자로서의 사명이 다 끝났잖아요. 후보당 시키는데 막 1년 동안 시간 끌었고, 그냥 나머지 갈 때 군복이라도 새 거 입혀야 되잖아요. 새 거 없어가지고 남이 입던 거다가 보낼 때 걔 울더라고요. 이렇게 중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군복 입던 거 보내고 후보당 겨우 시켜서 1년 동안 겨우 시킨 데다가 쌀이라도 좀 지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좀 먹으라고. 옥수수 10kg 지어줬어요. 이게 대우가 이렇게 개똥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번에 북한군 지뢰도발에서 하사하고 그분들 군복무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다 도와주고 미래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볼 때 북한이 진짜 개스만 나라지. 이게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게 김격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군단장이 됐는데 김정일이 엄청 좋아했어요. 도부전선 장군이라고. 키가 엄청 컸거든요. 포탄창고 건설하는 거 있잖아요. 비무장지대에 전시에 포탄창고 건설할 때 군단장 계속 내려왔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면 사단에 올라가서 영양제 주사를 한 대씩 맞았어요. 딱 맞는데 그 간호사가 마음에 들잖아요. 간호사가 엄청 이쁘거든요. 사단 지휘부 간호사는요, 사단 군인서 연대 군인서 통틀어서 제일 이뻐요. 제일 이쁜 애들이니까 사단장이나 사단 정치원들이 같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딱 주사 한 대 맞다가 야, 너 내 간호사로 올래? 그랬더니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야, 그걔 내 간호사로 올려보내요. 간호사 올려보내면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여자를 데리고 그냥 노는 거죠. 군단장한테 올라가면 좋기야 좋지만은 얘가 겁이 났던 거예요. 얘기하면 사단장 정치원 밑에 있어도 장래가 충분히 보장되는데 못하러 거기까지 가겠냐 이 생각을 그렇게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안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진짜 완전히 혼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야, 올려보내라는데 걔가 싫다고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싫다고 하는데 올려보내라고 그래서 사단장이 쩔쩔맸다. 저도 보이존하면서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김격식이 여성 편역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군인들은 담당 간호사로 다 끌어올려갔대요. 그랬더니 결국 인민무례 뿌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군 인민무례부장 제1대 총참모장으로 올라갔댔는데, 아휴, 그렇게 김정일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일 자체가 기쁨조인데 김정은 밑에 있는 놈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사단장 정치원 보위부장 이 정도 되면 그렇게 하는데, 왜 얘기냐면 사단 정치원 놈이 그놈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사단군인소에 와 있어요. 제가 사단군인소에 입원해주고 있을 때인데 창고장 밑에 심부름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한 달 동안 딱 있는데 유독하게 어디 있냐면 병원 입원실 안 있고 사단군인소 정치원 방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에서 자요. 한 달 동안. 거기서 자는데 담당 간호사가 누구냐면 20살짜리고 엄청 이쁜 애가 있었어요. 걔를 밤에 내내 그 수액 맞고 계속 데리고 있더라고. 수액 맞는데 여자가 왜 필요해요? 밤에. 엄청 잘 먹였어요, 걔는. 그러더니 걔가 어디 정치군관학교인가? 그쪽으로 보내버리더라고. 나중에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보면 씁쓸하죠, 이게. 이런 놈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여군들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딸 있는 부모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한답니다. 군대 나갈 때 거리를 해준답니다. 여군들한테. 거리를 해줘야 된대요. 들어가서 임신할까봐. 그 얘기가 이전 파다하게 다 퍼져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답니다. 그래서 얘기는 여군이 갑자기 임신하면 생활제대예요. 그 생활 못한 거 되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보니까 사단군에서 군의하고 같이 그 간호사가 같이 놀았는데 그래서 임신했거든요. 연대군에서 자천에 보냈는데 생활제대로 그냥 제일 부러웠던 거는 뭐냐면 처음 한국군이 그 헬기로 물자 떠오르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비무장지대인데 어떻게 헬기 들어오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30초밖에 안 있더라고요. 딱 들어와서 30초 동안 물건 떨구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30초. 그래 비무장지대에는 그런 헬기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떨구고 나가고 떨구고 나가고 그걸 수차례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제일 부러웠어요. 우리는 그냥 둥침으로 계속 이게 물자를 치고 나르는데 대한민국 헬기를 딱 떨궈주니까 엄청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 헬기 나올 때는 야 오늘 물자 나는 날이다 딱 알거든요. 우리도 오늘 매일 며칠을 오늘 물자 나는 날인데 그럼 야 헬기 오면 알려. 그럼 신호농지 헬기 왔습니다. 그럼 알았어 올라갔어. 이렇게 헬기 보느라고 그 망원경으로 헬기 떨구는 게 진짜 신기해요. 헬기도 처음 봤고 딱 이렇게 한참 보거든요. 그럼 그거 볼 때는 애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말은 안 해도 저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애들을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보면서 그런 속으로 그랬죠. 아 멋있다 진짜 멋있네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성동 조수씨예요. 우리가 초소 있던 데인데 그 옆이가 대성동 마을 그 조수씨 있고 그 논밭이 있거든요. 엄청 커요 논밭이. 근데 농사하는 사람이 기계 딸랑 한 대라 사람이 2명인가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큰 논밭인데 그래서 모내기부터 가을까지 그 사람도 안 쓰더라고요. 가을할 때 보니까 하얀 덩어리 같은 게 하나 벽을 탈고 가면서 하얀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 보면 물어봤어요. 저 하얀 덩어리 뭐야? 사료랍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사료랍니다. 무슨 사료?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료랍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야 진짜 멋있다. 우리 얘기나면 우리 군단 본 농장에 가서 모내기 할 때는요 군단이 동원돼요. 그럼 1000명이 쫙 줄 서서 모내기 하는 거예요. 모내기. 가을할 때도 어떻습니까? 1000명이 그냥 나 다낚시 들고 그냥 가을하고. 이거는 그 큰 논밭을 기계 하나 가서 멋있게 그냥 다락논이에요. 그것도 다 이렇게 논밭이 아니거든요. 다락논인데도 기계가 탁 다니면서 다 그냥 가을부터 시작해서 모내기 가을 다 기계가 하니까 너무 수월한 걸 보고 이거 보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것을 그거 보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야 진짜 발전했다 멋있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진짜 감명받았죠. 그거 보면서 잘 보이죠. 그 바로 밑에니까요. 대성동 마을 그 농사하는 게 잘 보이죠. 우리가 한국군은 제가 비무장지대에 98년도에 처음 지뢰 작업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군이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때 딱 비무장지대에 딱 들어와서 지뢰 어디까지 해제해놔서 여기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뢰를 해제하고는 사단 이게 부직간부들 나무 땔감을 마련하는데 혼자서 이탈했어요. 자리를 딱 이탈해서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데 나가서 봤던 거예요. 한번 나오는 걸 좀 보고 싶어서 650m인데 바깥 철책선에서 650m니까 비무장지대에서 초sob봤을 때는 600m도 안 되죠. 한 400m 되겠나요? 거기 그 정도로 가까이 보여요.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인가 딱 나와 있는 거 봤거든요. 감시대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 딱 보는 순간에 딱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저 사람들도 우리를 적으로 생각할까? 죽여야 되는 적으로 생각할까? 그 생각을 들면서 한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경대대 딱 보이즈던으로 배치받아가지고는 대한민국 사람들 보고 싶어가지고 야, 보초 오늘 대한민국 적들이 밖에 나오면 알려. 바로바로 알려. 그러면 나왔습니다. 진원농지! 한번 올라가서 딱 망겨 뭐 풀깎기 하더라고요. 풀깎기 하고 그다음 차가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감시초소 안에서 쌍경으로 보면 윤곽으로 보여요. 그냥 얼굴을 세세하게는 안 보이고 감시초소 안에서 그냥 뭐 하는지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 롱구하는 것도 소리 지금 롱구하는 것도 배우는데 참 이게 좀 애잔한 게 있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말도 못 걸어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진짜 적이라고 그러고 총뿌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고 이런 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 철책선 넘어와서 대한민국 군인들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키도 1m 80에 모두 방탄조끼 입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북한군에 있을 때 제가 2004년까지 대북방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북방송 딱 듣는데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느냐면 인민군 장병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멘트가 딱 나오는데 아니 너무 위안을 받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군 생활이 힘들고 배고픈데 저 방송에서 위로를 받는다? 야 이게 너무 어떻게 뭐 아이러니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눈물이 꿀썽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방송을 딱 이렇게 듣고 있는데 방송 내용이 아나운서가 생생정보통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내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알아 못 듣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다른 말하고 이런 거를 아직 뭐 알아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내용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기순자 방송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방송을 하면 그대로 해드릴게요. 저는 1997년 5월 이런 식으로 방송을 내요. 거짓말 같잖아요. 저 장난치는 방송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저는 2008년 4월 휴전선을 통해 기순한 이철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구산한 방송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장난 같고 거짓말 같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북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 감명이 좋았다. 탈북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댔습니다. 제가 북한군에서 근무할 때 북한군 군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근무 시간, 시계입니다, 시계. 근데 대한민국 그때 전광판이 나왔거든요. 몇 시면 딱 알리고 몇 시면 알리고. 근데 그 시계가 근무섬에서 엄청 위안이 됐어요. 그때 손님들은 근무 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근무 시간 딱 보고 시간 됐네요 하고 무북이 다 뽑고 도초소에서 그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중대까지 내려가서 분해한 용지 시간 됐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시간 됐는지 어떻게 알아? 너 대한민국 시계 맞지? 그럼 아닙니다. 저 그냥 감 잡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대한민국 그 전광판 있잖아요. 지금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저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일 기억에 남았고 김포 그 애기봉인가요? 거기 크리스마스 때 항상 그렇게 등 같은 거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야 근데 거기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뭐 가게 되면 꼭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북 방송도 좋고 이렇게 전광판 있잖아요. 굴도 내보내더라고요. 굴도 이렇게 지어서 굴도 내보내고 시간도 내보내고 이런 거 야간에 있잖아요. 군인들 보게끔 요것도 좀 해주면 진짜 이게 효과가 정말 극대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가 딱 와서 느낀 게 새 집도 받아보고 뭔가 이렇게 와서 생활도 해봤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휴지라는 것도 화장지라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제가 8년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화장지를 처음 보고 이게 화장지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다음 화장지이 집안에 있어서 꽤 더럽다고 막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 내리고 이렇게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이런 발전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 아무것도 모르고 속해 살았다. 이렇게 닫아놓은 인터넷 함질로 안 되는 나라니까 다 닫아놓으니까 세상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너무나도 후회가 돌고 이 조선사에 만약에 대북 방송이 좀 그때 당시에 좀 상세하게 좀 알려줬으면 탈북이란 그 두 글자만 알았으면 이제 휴가로 갔을 때 가족들 중국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빼돌리고 넘어와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북 방송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북한 체제의 봉기를 민주화 혁명을 뭐 일으키는 것 아니면 무슨 탈북하는 거 이렇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개성 사람들은 탈북하는 것조차 탈북이란 말조차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중국 통에 넘어가는 거 모른다니까요. 한 명도 몰라요. 그거를 방송으로 지금 보내주잖아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개성까지 방송 실시간 보내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눈을 뜨겠다. 저 같은 사람들이 없겠다. 이제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 다 같이 그 이제 대한민국이 알려주는 방송을 듣고 어떻게 루트 방법을 좀 대한민국이 감적적으로 탈북을 어떻게 한다는 감적적인 직접적인 거 말고 감적적인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알려주면 집단 쪽으로 막 넘어가고 이런 게 지금 아마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저 그렇게 못한 게 굉장히 아쉽고 가족들이 같이 모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래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거기 가장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만 세금도 많이 도움받고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할 일도 많고 그렇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북한 사회라는 게 진짜 이런 사회라는 거를 아시고 어떠한 무슨 동정이나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군 15사단 민경대대 20GP 보위부 장교 중위로 근무하다 대한민국 1사단 지피로 기순한 이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